안녕하세요. 이야기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햇님 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때도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옛날에는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건 할머니도 몰라.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하튼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아주 깊은 산속에 가난한 호러 어머니와 오빠와 여동생,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남매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생활용품을 사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두메 산골 아주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려고 하면 몇 개의 고개를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떡을 만들어 시장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남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엄마가 없을 때 누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시장으로 갔어요. 떡이 들어있는 큰 그릇을 머리에 이고 몇 개의 고개를 넘어 시장에 가서 떡 사세요, 떡 사세요 하면서 떡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날 떡을 다 팔지 못하고 몇 개의 떡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 나머지 떡은 우리 아이들을 먹여야겠다 생각하면서 엄마는 다시 그 팔지 못한 떡을 큰 그릇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해가 약간 뉘영뉘영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는 서둘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산속에서 막 서두르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 엄마를 가만히 보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있었어요. 배가 고픈 호랑이의 눈빛이었답니다. 저 큰 그릇에 떡이 있는 것 같으니 내 저 떡을 뺏어 먹어야지 하면서 호랑이는 엄마 앞에 딱 나타나면서 엉 합니다. 이때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호랑이가 말하기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에 엄마는 얼른 그릇에서 떡 하나를 호랑이한테 주고 서둘러 도망치듯이 다시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떡 하나를 먹은 호랑이는 떡이 맛있어 해서 먹다가 보니까 배가 아직도 고픈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엄마의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엄마가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딱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을 해요. 이때마다 엄마는 그릇에서 떡을 호랑이에게 내어줍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또 호랑이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엄마가 울면서 말을 해요. 고개 넘을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호랑이님한테 떡을 다 드렸는데 이제는 저에게 남아있는 떡이 없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는데 호랑이가 떡이 없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엄마를 잡아먹어버려요.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의 떡을 다 먹은 호랑이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 너희 집에 아이들이 있다 그랬지. 내가 그 아이들도 잡아먹으리라 하면서 홀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이때 호랑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엄마가 왔다 라고 하면서 엄마인 척을 해요. 이때 오빠가 말하기를 정말 어머니이시면 문 밑으로 발을 내밀어서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호랑이가 문 밑으로 발을 쑥 내밀어요. 그런데 발이
까만 호랑이 발인 거예요. 깜짝 놀란 남매는 하고 놀래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말하기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 발이 아니야. 우리 엄마 발은 하얗고 이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자기의 발에 밀가루를 막 묻혀요. 묻히고 다시 돌아온 호랑이는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얘들아 얘들아 엄마가 떡 팔고 집에 왔다 빨리 문 열어라 라고 말을 해요. 오빠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이면 발을 문 밑으로 쑥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때 호랑이가 밀가루로 묻힌 발을 문 밑으로 쑥 내밉니다. 발이 하얘니까 여동생이 아 엄마다 하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네,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엄마가 아니고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아우 내가 너희를 잡아먹으리라 하면서 달려와요. 이때 호랑이를 피해서 남매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남매는 커다란 나무에 쭉쭉쭉 올라가요. 이 모습을 본 호랑이가 딱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호랑이가 보니까 남매 2명이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에 올라가려고 했으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갔니?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말하니까 오빠가 말하기를 실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어 라고 말을 해요. 이때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갑니다. 부엌으로 가서 참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에 아주 정성스럽게 발라요. 바르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니 참기름을 발랐으니 나무가 더 미끄럽겠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남매는 막 웃습니다. 약이 오른 호랑이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어떻게 올라갔어? 너희 정말 나 안 가르쳐 줄 거야? 제발 가르쳐줘. 그럼 내가 너 안 잡아먹을게 라고 말을 해요. 이때 오빠가 말하기를 바보야 실은 우리는 원래 들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라고 말을 해요. 이때 호랑이가 다시 부엌으로 가서 들기름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들기름을 찾아가지고 다시 들기름을 막 정성스럽게 발라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다 미끄럽겠죠. 이때 호랑이가 다시 또 올라가려고 우차 하는데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쭉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여동생이 막 웃으면서 바보 진짜 호랑이는 바보인 것 같아. 도끼로 쾅쾅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라고 말을 해요. 이때 호랑이가 아하 도끼구나 하면서 도끼를 찾아옵니다. 도끼를 찾아와서 나무를 쿵쿵 찍으면서 호랑이가 올라와요. 이때 너무 놀란 남매는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못된 호랑이한테 저희를 구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착한 아이이며 하늘에서 동화줄을 내려보내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때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동화줄 밑에는 커다란 바구니가 있었어요. 남매는 얼른 바구니에 탔습니다. 동화줄은 점점 하늘로 올라갔겠죠. 남매를 잡을 뻔했던 호랑이는 아이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착하니까 제발 저에게도 동화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빨리빨리 잡아먹을 수 있게 이 배고픈 호랑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못된 호랑이가 기도했는데도
하늘에서 또 똑같은 동아줄이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호랑이는 신이 났어요. 역시 나는 너무 착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 호랑이가 탈 동아줄에도 이렇게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얼른 바구니 위에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남매의 동아줄과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호랑이 동아줄이 있었어요. 이거는 쭉쭉 위로 올라가다가 파란 동아줄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오빠는 햇님이 되었고요. 여동생은 달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 동아줄은 올라가다가 뚝 끊어져요. 왜냐하면 이 동아줄은 실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호랑이가 죽을 지점까지 올라가서 이 동아줄은 끊어집니다. 뚝 떨어진 호랑이는 죽고 말아요. 이 이야기는 햇님 달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간혹 할머니가 생각이 나면 같이 생각나는 게 햇님 달님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호랑이는 권력자이며 힘이 센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홀어머니와 남매는 힘없고 백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호랑이처럼 권력자이고 힘이 센 사람이지만 양심까지 없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무서운 거겠죠. 그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자기를 위한 것 같이 내려오지만 실은 하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간 오빠 햇님과 여동생 달님은 우리 생활의 24시간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동아줄은 같이 내려오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튼튼한 동아줄이, 악한 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 동아줄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어느 지점에서 이 썩은 동아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면 홀어머니와 남매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뿅뿅.